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었을 겁니다. 뭐 일단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 가능성도 현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날 거고, 윤석열 전 총장 사임 이후에 검찰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네. 이제 간신히 이제 좀 진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라가는 순간 그동안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 딱 찍혀 있고 꼬리표가 이미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후보군에 올리고 총장에 임명할 경우에 가뜩이나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좀 되기가 어려웠다. 네. 거기다가 김학의 사건 관련한 기소 가능성,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이 지금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는 와중에 다시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사실 또 법률적인 사안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던 때 이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내렸는데 이것이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수사 중인데 조만간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됐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네. 정권 차원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 지금 이승윤 지검장으로 만약에 심정을 굳혔을 경우에는 올 한 해도 2021년도 네. 검찰발, 검찰 내부, 검찰과 정부, 검찰과 여야 또 한바탕 1년 동안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윤이 옳으냐 옳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폭발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 선거 정국이잖아요. 야당도 그만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야당도 벼르고 있는 인물이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에는 검찰 자체가 초토화돼 버려요. 이거는 여당한테, 청와대한테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일찌감치 이승윤 지검장은 탈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점이고, 이번에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추천위는 역시 검찰 조직의 안정화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인사들을 발탁을 해서 4명을 뽑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좀 신망이 있고, 또 정부하고도 크게 싸우지 않고, 약간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만 크게 싸우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추천위원회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올린 것 같고, 네. 이제 이 4명 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한테 이제 제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검찰 조직의 안정성은 됐으니까 이제는 검찰 내 개혁까지 같이 볼 겁니다. 아마 정부하고 맞선 인물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검찰 개혁을 올해가 사실상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가야 검찰 조직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민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직의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은 이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한테 올릴 때에는 검찰 개혁까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후보를 인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은 네. 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했는 그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이번에 발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평가입니다. 네.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후보 4명은 누구인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면은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조직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추천위가 이 4명을 최종 후보로 내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위 같은 경우에는 5명은 당연직입니다만 나머지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즉 정권의 어떤 의사라든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안정과 개혁,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장 이승윤 지검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된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승윤이 탈락하느냐 탈락하지 않느냐. 이거는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 빼라고. 네. 그런데 본인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승윤 지검장이 빠진 것은 다행인 것이고, 그러면 빠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변수는 뭘까는 역시 검찰 조직이 안정합니다.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4명을 보면은 이 앞서도 나머지 서너 분도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술을 맞추는 것도 같이 나왔고요. 지역도 네. 맞췄고요. 또 그동안에 정부와 약간 갈등을 빚었는 인물도 같이 있습니다. 전부 다 친정부 쪽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4명을 골고루 해가지고 나머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동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박범계 장관께서 선정을 해서 대통령에 제청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4명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추천위에서는 검찰 조직의 안정화에 상당히 무게를 두거나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때는 네. 검찰 개혁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도 한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세부 검증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검찰 개혁에 좀 더 적임자를 뽑을 것 같고 그분들이 좀 더 세밀한 인사 검증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지금으로서 보면은 저 4분 중에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 대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와 함께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천이 어떻게 보면 정권 편향적인 인사는 배제함으로써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추천을 했다라는 평가를 얻음과 동시에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적인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보여드린 4명 인사 가운데 사실은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인사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 여러 차례 감사위원이라던가 대법관 후보 등등에 계속해서 추천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박상기, 또 추미애, 장관 등등과 호흡을 맞췄던 바도 있는데 이분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김오수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후보군이었어요. 총장 네. 후보군. 그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선호할 만한 그런 개혁성을 갖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급진적인 그런 개혁보다는 좀 친화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 통솔력도 있고 좀 이런 평가도 받아요. 그러니까는 검찰 내부 조직으로부터의 신망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개혁 추진도 합리적인 개혁을 주재한다. 이런 네.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제1 후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김오수 전 차관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들리는 얘기가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았다. 물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네. 이것이 이제 수사를 받은 것이 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오수 전 차관이 총장에 임명된다면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혁성, 그다음에 안정성에 가장 적합하다 이런 평가들이 외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김오수 전 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정권의 마지막 1년을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전국을 또 안정적으로 관리할 그런 책임이 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내놓은 4명 가운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여쭤봤고요. 사실 저희가 언론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축구에서 시드 배정할 때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 A조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오늘 나온 4명의 후보 가운데 혹시 박범계 장관은 누구를 추천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검찰총장 인선에서요. 네. 기수를 거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윤석열 총장이 연수원 23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20기입니다. 그럼 기수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점이 조금 관례를 따를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그 2분 같은 경우에는 23기니까 동기고 조남관 대검 이제 차장검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무대행이죠. 24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은 다 이제 기수 역순이 아닌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조남관 지금 대행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 대행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무난하게 그래도 수습했다 이런 평가를 받긴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네. 하는 이런 또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보면은 조남관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김호수 전 네. 차관하고 양극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선택을 한다. 네. 그렇다면은 조금 김호수 전 차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뭐 이거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건너뛴 윤석열 총장이 5개를 건너뛰고 총장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처음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간 안에 조만간 이제 이름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깨가 무겁긴 합니다. 어떠한 점들을 주안점을 좀 두고 이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될지 제청을 해야 될지 평론가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의 제1번 코드는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선봉장입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는데 이제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 1년밖에 정권의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목이 중요한데 그 대목은 장관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강력한 검찰 개혁을 의지를 갖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장관님 저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남관 차장검사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박찬환 교수님은 좀 아주 신중하게 뭐 고민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남관 차장검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안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검찰 개혁과 박범계 장관과의 코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검찰총장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만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정부 쪽과 관련되어 있는 권력경필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안에서 저 정도면은 합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호수 전 차관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중에서 강단 있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검찰 조직을 더 강하게 장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수 문제는 사실 이제 큰 변수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몇 기가 총장이 되면은 동기라든지 그 위는 싹 사퇴하는 군인과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화를 혁신하는 것도 검찰의 계획이거든요. 이미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수 문제보다는 오히려 박범계 장관이 검찰 안에서 다수의 신망을 받는 인물, 네. 그 중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로 골라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선정하지 않겠느냐. 그 점이 지금 박범계 장관도 굳이 말을 하지 않지만은 네. 내심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